학교가 시내에 있어서 뒷산이 없어. 굉장히 밑에? 어디 여기 많이 해봤구나. 아니 그건 좀 정영 많이 해봤어. 아니 너무 옛날에 생각했어요. 어? 옛날에 그런 적 있다고? 대화가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계정이 지냈는데 총 몇 명 선생님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몇 명 떨어지고 몇 명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지금 인과에서는 2명이 안 됐고 지원 진과에서는 4명인가? 뭐래요? 뭐 괜히 놀라. 어? 아 근데 과학 안 듣는 아이들이 많아. 아 궁금하고. 어? 예사상을 하려면 어? 왜 그런 거 아니 궁금해? 궁금하게. 뭔지 궁금하다고? 처음에 몇 명 정도 지원했어요? 여기 학교 부분에서. 학원에서? 네. 몇 명 떨어지면 그 정도면 지금 합격한 게 80몇 %? 2차에서? 1차는 거의 다 됐는데 어떻게? 2단계에서 1명 정도 떨어지거든? 1명, 2명? 아니 장군반 써보죠. 열심히 하자. 선배들이 항상 그랬어. 장군반 써보면 되죠. 일단 과학은 이거 알파벳으로 어? 과학은 알파랑 베타랑 나중에 장군반 예비 장군은 나중에 들어갈 거야. 11월쯤에 하면 과학도 있어요? 공통과학 가서 끝나. 아 통합과학 통합과학.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그래프 3개. 세 개까지 했어요? 네. 여기 상방으로까지 했군요. 네? 자, 여기 상방으로까지 한 거지. 맞아요. 네. 자, 그냥 예제는 잠깐 넘기고 폼을 쓰는 걸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 무시하지 못할 게 예제 1번이나 심화 2번 같은 경우에는 심화 2번, 심화 3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 똑같이 나오거나 유사하게 내시 문제로 활용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폼을 쓰는 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폼을 쓰는 거. 자, 폼을 쓰는 동은 1부터 4까지 살펴보게 될 거예요. 1부터 4까지 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수평 방향을 알려준 물체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폼을 쓰는 동은 평하게 던져진 물체 방향이라고 하죠. 수평하게 던져진 물체 방향이라고. 자, 얘는 어떤 형태로 운동을 하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동합니다. 자, 높이 h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v라는 물체를 한 속도로 던져졌대요. 그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지? 이렇게 도달하는 형태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네,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어떤 힘을 받게 되죠?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게 되죠.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게 되는데, 자, 이때, 자, 이 순간에 속도는 어떤 방향에서 접선 방향이 가고
자, 그리고 얘가 x축과 이라는 각을 세파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자, 이때 물리운동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이? 어? 승환도? 덥지? 준수? 예. 아니 버스에서 먹는 버스. 원래 몸집이 큰 사람들이 더워. 버스 터지는 줄 알았어요. 과일돼서. 너 때문에? 에이 그건 아니에요. 너 버스로 가열시켰구나. 제가요? 분위기를? 어씨. 야, 너무 이론이 뭐 대놓고 어이씨.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자, 버스니까 트리. 자, 그렇다면 얘는 x 방향이 벗어서 안 된단 말이야. 원래 죽이려고. 자,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줄의 합이 이렇게 나타나. x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줄의 합은 얼마야? 0이지. 그럼 AS는 얼마가 돼버릴까? 0이라고 합니다. x는 0이다. 자, 그리고 V0x는 항상 일정한 등속성동을 하는 거지. 한편 y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y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도 0이다. 그렇다면 y방향 mg다. 이게 ma야. 따라서 이 y는 뭐가 되지? g가 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y 방향의 처음 속도는 뭐가 돼? 0이니까 일종의 무슨 운동하는 거지?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얘가 자유낙하하는 동안에 자 얘는 등속도로 x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됐대요. 그렇다면 이 폼스 운동을 자 한번 나타내보자. 첫 번째 운동의 식으로 한번 살펴보자.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힘드나. 네가 나쁜 거야. 나쁜 슬리를 남겼지. 자, x 방향에 대한 시간 한번 세워보자. 지금 휴학과 다 지금 작품에서도 이제 끝났습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하고 막 준비하던 아이들이었는데 3학년 때였어. 그때는 이제 밤늦게 해서 이제 혼자도 가르치는 학원이니까 학원을 배웠으니 혼자 수업했거든. 그래서 수업을 막 하는 한 녀석이 막 자기 시작하는 거야. 인사하고 있어. 수업하는 게 자기 방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조용히 애들을 데리고 대각선으로 떨어져 있는 강실로 옮겨갔어. 추울까봐 난로까지 틀어주고. 수업을 딱 끝나니까 12시쯤 됐었거든. 그때 이제 12시 넘게까지 수업해도 상관없을 때. 그래서는 딱 왔는데 불도 꺼줬거든. 잘 자라고. 그랬더니 애들 다 가고 30분 동안 기다려줬어. 계속 자는 거야. 12시 반이 됐어. 깨워서 집에 보냈지. 진짜 푹 자더라고. 그냥 학원에 놓고 가려다가 학원에 밖에서 문제하고 많이 해서 못 열거든. 그러고 가려다가 중간에 깨웠는데 운이 나. 자, 그러면 걔는 그 교실에서 수업 한 줄 알아. 자, x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코를 얼마나 풀기 때문에 아직도 안 들어오고
똥 길이 같지 않아? 자, x방향의 속도는 계속 v제곱으로 일정하고, 자, 변이는 얼마가 돼? v제곱 t라는 값으로 등속분동한다라고 쓸 수 있고, y방향에 대해서, 자, y방향에 대해서 vy라는 녀석은 뭐가 돼? 처음 속도가 0이지, gt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y라는 녀석은 뭐가 돼?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얼굴에 힐스케진 거 봐. 코를 다 빠져나가고. 자, 또 이지 y라는 녀석은 vy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운동의 속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운동의 속도라고. 자, t축의 속도를 보는데 x 방향 속도는 v제곱 일정하지. y 방향 속도는 뭐라고 해? gt라고 얘기해. 자, 얘를 벡터로 표현해 볼까? vx는, 자, v 벡터는 vx, i는 기억하나 모르겠지만 x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해. 방향만 가리키는 벡터야. 자, 크기가 1이고 방향만 가리켜. 이렇게 썼대. 그럼 얘는 v제곱 i 더하기, 자, 거꾸로. 자, 얘는 vy 대신에 g t j t라고 쓸 수 있어. 이 값 살펴보니까 얘는 뭐가 돼? v제곱 벡터 더하기 gt라고 쓸 수 있어. 등가속도 측정 운동하는 시간치기구나. 오케이? 등가속도 운동식으로 만족함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 자, 이때 방향을 살펴보면 탄젠트 세타는 vx분의 vy라고 해서 얘는 x방향 값은 일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y방향 값이 점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땅으로 박히는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된다. 점점점 땅으로 박혀가는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이번에는 t초의 위치를 하나 보자. 탄젠트 세타는 속도랑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속도 방향이잖아, 바보야. 아이씨. 아니 순간적으로 생각 잘못했어요 제가. 탄젠트가 방향을 나만 보면 생각이 꼬이지. 네, 그런 것 같아요. 탄젠트가 방향을 갖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다른 선생님들이 동물이 칭찬했는데 너는 뭐 거의 평가도 받아봤니? 안 나왔어요. 욕을 내다가 말았어. 공식적인 문제 욕실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진짜 이렇게 쓰고 싶었어. 지랄하고 자빠져. 사실 이제 제 생각으로 그 정도였으면 이거 바로 일부러 전기분해 식도 못 써.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기억할 게 뭐가 있어? 여기 정해질로 누가 이용되지? 수상. NaOH 이용되는데 얘가 반응에 관여하는 것처럼 생각하나 봐. 근데 수상이 생겼지. 수소나 이온이 생긴 거는 수동 뭉치나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 소금물의 전기분해 시에 바보야. 그 염화나트륨의 제법이야. 그리고 너는 꼭 더 찾아봐야 될 거. 진상과고 선생님이 우리 쌤이란 말이야. 그럼 수준이 선생님하고 생각하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전문적인 부분, 다른 뭐 물리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비전문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한 수준이 선생님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가 있어. 뭐가 만들어지지? 수소, 염소, 그리고 수소나트륨이 만들어져. 이게 수소나트륨의 제법이야. 경화법이랑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소나트륨 제법. 그리고 얘는 뭐 이래? 이거 무서? 그리고 얘가 무슨 극에서 나오지? 마이너스. 얘는 무슨 극에서 나오지? 몰라? 거꾸로 말했어요. 부피비가 몇 대 몇인지도 몰라. 알겠어. 질량비 몇 대 몇인지도 몰라. 대박이지. 산화하는 거 모르던데. 산화는 뭐야?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정의하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 방법을 정의합니다. 산소를 얻는다. 산소와 결합한다. 전자와 해비된다. 수소와 해비된다. 산화수가 증가한다.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똥멍청하게 지금 산소는 지금 여기 이때 산화수가 얼마야? 플러스 1이지. 네. 산화수 분자는 0이지. 뭐가 됐어? 산화수 감소했으니까 산화 반대니까 뭐야? 환원된 물질이 수소야. 그 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산화수거든. 0이 되어버렸어.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지. 에이. 내가 보여서 질문했는데 바보식 지금 바보식이야. 왜 바보식인지 아니? 우리 보통 면접 4시 10분에 시작했잖아. 안 가? 그게 뭐야? 지금 안 거야 뭐야? 그랬더니 25분인가? 그때서 들어온 거야. 밖에 있었대? 들어오란 말이 없었길래 무슨 일 있나 하고 있었어요. 너 어디 앉았었어? 네? 그 교실 밖에 바로 앞에. 아, 의자 앞에서? 소리방실에서 현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여기 있냐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들어가라고 안 하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들어가라고 해서 시작부터 많이 꼬였네요. 시작 전부터. 그러더니 막 질문을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막 진짜 막 몰아치고 한번 빡치게 해주려고 했더니 수학 되게 되잖아. 그래서 살려서 보냈어. 다음부터 살려주세요.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쌤하고 면접하지 마. 쌤하고 면접하면 다음 시간 이것밖에 안 할 거야.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대답은 진짜 잘해. 자기 소개까지만 잘했어. 자기 소개까지 소개하고 그다음에 얘 첫 번째 활동한 거. 근데 첫 번째 활동 중간부터 꼬이기 시작했어. 왜 꼬이냐면 이게 탐구력 가장 맹점이 하나 있었어. 얘가 뭐냐면 봄철에 식중독이 잘 생긴대. 근데 이 식중독이 생기는 균 이름을 찾아봤는데 보통 유명하지 않은 균이야. 보통 회 먹을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그 식중독이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살모넬라균하고 그 다음에 황색 포도상 균이라는 게 있거든. 그리고 대장균 1 이런 녀석들이 주된 식중독 원인데, 선생님도 처음 들어보는 식중독 균을 제가 맞춰봐도 될까요? 아니.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젠스균 아닌가요? 너는 아는 거였어? 아니 여기까지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너는 아는 거였어 그거? 넌 걸려봤구나? 안 걸리면 어떻게 알아? 그것도 정확히는 이게 일반적인 가정명이 아니고 선생님 볼 때는 이게 얘의 세균의 종류를 구분하는 종명 같아. 원래 학명. 한명이 원래 이름. 원래 이름도 그렇게 쓰여? 멸치균. 아니야, 관용어로 쓰이는 균 이름이 있을 거야. 그리고 혼자 르르르 균이에요. 잘 들리지도 않아. 나는 이제 질문할 거에 꽂혀가고. 근데 얘 탐구 과정의 맹점이 뭐였냐면 그 균이라는 녀석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꼭 부패한 환경에 사는 게 아니야. 적절한 조건이 나오면 거기에서 얘네들은 이분법 내지 다분법을 하거든. 이해? 이분법 내지 다분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살모넬라균이 선생님 기억에는 5시간인가마다 한 번씩 이분법씩 해. 그러니까 대장균보다는 늘어난 속도가 적어. 대장균 같은 게 다분법이거든. 그리고 확산되는 속도는 느리긴 하지만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
그렇다면 모든 식중독이 부패한 음식물에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 신선한 회 먹고도 식중독 걸리거든. 불결한 주방 환경이야. 근데 모든 걸 다 온도에 맞춰가지고 탐구를 모든 걸 다 온도에 맞춰서 했더라고. 뭐 온도에 맞춰서 적정한 온도가 세균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되면 당연히 뭐 번식을 많이 하겠지만 노로바이러스는 결국에 의하면 영하 20도씨에서 살아. 영하 20도씨에서 살아.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그거보다 더 심한 온도로 급냉시켰다, 해동시켜서 살아. 그렇다면 탐구의 의미가 좀 없어진 거지. 그랬더니 그걸 딱 물었더니 그때부터 얘가 꼬이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뭐 나중에는 지가 막 전해 답변을. 얘가 그랬어. 내가 한 것 중에 뭐였지? 숫자로 대답하는 게 뭐였니? 지각의 깊이가 10km래. 대립제가 10km 해야지 5km 정도 10km. 뭐야? 대극지각이 약 30km고 해양지각이 5 내지 10km 정도 되거든. 평균인가? 평균이면은 전체 해수면의 높이가 약 해수면 면적의 70% 정도니까 그보다 더 작을지도 몰라. 그다음에 층상구조 막 설명하다가 선생님이 많이 끊었어 일부러. 혼나라고. 지구 내부 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분포거든. 몰라. P 파이 S 파이 쓰면 뭐 돌아버렸을 거야. 그치? 응? 그 다음부터 못 타. 그냥 지금까지 다음점도 만들자고 해야 되겠어 되냐? 지금까지 내가 물어봤던 거랑 완전히 다른 질문들로 나왔어가지고. 그건 선생님이 어떻게 질문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 선생님한테 해보는 게 더 좋다는 거지. 한 선생님만 질문하면 계속 똑같은 질문 계속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들이 질문한 걸 보고 이렇게 질문해 봐야지 하고서 물어봤는데 없어 보이대? 이용이를 한번 당해봤잖아. 오기 전부터 꼬이긴 했어요. 학교가 정기 시간에 주소도 세워서 당해보는 거지. 70분 있어. 요즘은 화 안 내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미친듯이 소리 질렀단 말이야. 올해는 안 울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단 말이야. 여기 지금 무슨 일 있어요? 선배들은 많이 울었지. 올해는 원래 애들이 공부도 안 하면서 신장만 강신장인데 멘탈은 유리 멘탈인데 신장이 강신장이야. TS는 샴푸가 아니고요, 티슈입니다. 자, 티초의 위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준수 쌤하고 안 해봤지? 네. 승우도 안 해봤지? 했나? 네. 했는데 승우는 항상 과묵하다 보니까 말을 하는 걸 잊었어. 소리를 되게 못하게 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진사는 선생님하고 작년 경우에 면접 선생님하고 내가 있는 자리하고 거리감이 있었단 말이야. 거리가 제법 떨어져 있었대. 그래서 발음을 똑바로 안 하면 면접관 선생님들이 안 들린단 말이야. 안 들리면 그냥 대충 듣고 그냥 대충 아무거나 주고 얘기하지. 몰라도 되게 아는 것처럼 잘 포장하고 할 줄 아는 생각. 성현이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세 번 사업하면은 귀찮아. 자소서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봐야 되잖아. 안 읽어보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자소서 생기고 그냥 대충 안 봐. 다 훑어보고 관련된 내용 다 찾아봐. 와. 근데요, 그 막 약자 같은 거 물어봐요.
그 약자요. 약자 같은 거 물어볼 수 있어. 자소서에 뭐 자기가 뭐 지은 약자도 쓴 선배들도 있고 그래. 갑자기 뭐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DHL 뭐 이렇게 써놔. 그럼 선생님들이 궁금해갖고 DHL 검색해볼 거 아니야. 그럼 이건 택배 서비스밖에 없네?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궁금하잖아. 그럼 가서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무슨 약자지? 그럼 지금도 막 얘기해. 이런 약어가 이미 원래? 아니면 제가 만든 거니? 이런 선배도 있었어. 제가 만든 거래. 그러니까 좀 똑바로 명료하게 대답해. 지금 대답 소리는 제일 좋은 게 준서, 예원이, 동근이야. 그나마 셋 중에 그나마 좀 낫은 게 준서, 예원이, 꼴찌. 동근이 딴 선생님들이 되게 잘한다 그래서 봤더니 허당했는데 진짜 유리면 한번 터니까 그것도 백지가 되더라고. 애초에 시작부터 맥혔어요. 내 얼굴 보는 순간 백지 됐지. 자, 티초의 위치를 한번 보자. 승우는 말하기 연습 많이 하고 있지 집에서? 네. 밥 문 닫아놓고 아이우에오 하듯이 똑바로 읽는 연습을 많이 해. 그래서 좀 혼자만 나. 비좁한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요. 혼자만 나. 근데 지금 아줌마 같아. 챙겨나고. 근데 거기 보면은 경비실 앞에 앉아있는 아줌마들. 자, 그러면 혹시 이 지나가다 경비 아저씨하고 만져보고 얘기하고 가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 그랬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걸어보겠어요. 어디서 그런 변죽이 나올까? 지금 생각하면 절대 못한 일이 어렸을 때. 선생님 원래 잘 모르느라고 얘기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사람 처음 만나기 되게 힘들어. 잘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 진짜 안 해. 선생님 지금 되게 친한 선배가 있거든. 그 사람하고 한 3년 동안 만나면 90도 인사했어. 지금 이제 막 같이 그냥 어울려 다니는데 만나면 90도 인사.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학원에서 사부 같은 선배가 있거든. 사부 같은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는 선생님 처음 보고 한 7, 8년 동안 절대 반말을 안 했어. 항상 존댓말. 그러다가 7, 8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야 누구야? 뭐 하러 가자. 나도 그냥 거의 뭐 반말 비슷하게 그래요 가요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지. 선생님한테 말을 놓는 학원 원장들이 그냥 후배 이런 거 계속 빼고 선배들이 나한테 말을 놨던 선배가 지금까지 말 놓은 선배가 3명밖에 없어. 반말 안 했네. 되게 받아버려. 반말을 선생님한테. 반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만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술 먹으러 갔는데 반말을 해.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나. 대놓고 그래. 야 너 언제 나올 간다고 반말해? 나 친해? 다시 존댓말로 바꿔. 반말하시네요. 그러면서 너 언제 봤다고 그러면 너 존대하니 그걸? 언제 봤다고 존댓말로 아니 반말로 돼요? 뭐 이러니? 크게 그럼 약해 보이잖아. 자 그러면 T2의 위치를 보자. T2 위치 참 힘들다. X는 V제로 T, Y는 뭐가 돼? Y는 2분의 1 GT 제곱이지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래서 위치를 X, Y로 표현해주면 돼. 자 여기에서 이걸 살펴보자. 자 이 운동 궤도방 공식이라는 게 있어. 궤도 또는 궤적방 공식이라고 하는데
수학에서는 자취방 정식이라고 해요. 자취방 정식은 어떻게 나타내는 방정식이지? 자취방 정식? 뭐가 자취방 정식이야? 수업 수상 플레이티프나 자, 보통 곡선의 x, y의 좌표값들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x, y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는 게 자취방정식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t라는 값은 얼마나 돼? v0분의 x가 되네. 또 y라는 값은 얼마나 되지? 2분의 1 g 곱하기 v0분의 x의 제곱이 되고요. 즉 얘는 2v0 제곱분의 g 곱하기 x의 제곱 2차 방정식이네. 모든 2차 방정식은 포물선 궤적을 같이 포물선의 자취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일반적인 포물선 자취방정식 수학 시간에 배울 때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y 제곱이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3px다라고 배우게 될 거야.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p y 제곱 또는 그냥 또 앞뒤 바꿔도 상관없어. 자, 포물선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지? 포물선의 정의는 포물선의 정의. 근데 그건 좀 산수 좀 공부해줘야 되지 않을까? 직선은 알지? 직선. 그러면 원의 정의. 한 점에서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지점 또는 자치. 자, 타원 두 점으로부터 거리합이 같은 점들의 자치. 포물선 준선이라고 해. 준선의 좌표로부터 반대쪽에는 한 점, 초점. 자, 준선과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밑에 준선으로부터의 거리는 직선거리고, 자, 그 점으로부터의 거리는 그냥 거리야. 그래서 이거를 포물선이라고 얘기해. 이걸 또 한번 들으면 알지. 자, 그다음에 불러주시면 안 돼요? 쌍곡선.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같은 점들의 자취. 우리 선생님 알면 이거 참수도 아닌데. 애들 얘기하는 거 있어. 그려줘야 돼. 내가 멈추면 주거가 양호한지 누구나 뇌는 운동하지 않아. 내가 멈추면 죽어. 니들 멈추고 있잖아 지금. 관청을 줘야겠다. 그거 쉽냐? 죽어 있습니다. 명상 이거 A4 지점이고요. A4 지점고 여기에 한번 일정한 거리가 4cm 적고, 그 다음에 여기 적은 게 끄면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적은 자리에 점을 써 그려. 그래갖고 종이를 계속해서 이쪽 면이 이게 되게끔 계속 접으면은 포물선 궤적 그려. 요즘 그게 없어져가지고 만지는 수학일만 시작해가지고서는 옛날에 뭐 과학 생사 같은 거, 수학과학 생사 같은 거 많이 했었거든. 그때 가면은 포물선 적어주는데 이렇게 적게 시켜주는데. 오. 그러면
후배들한테 알려줘. 이거를 쌍우측곡선이라고 하거든. 쌍우측곡선에 대한 탐구 그리는 거. 응? 야너 친한 후배 있으면 써. 이제 동아리 후배 같은 애들 있으면은 이런 거 해봐봐. 결국 하나 득템하는 거잖아. 다 애들이 내용이 다 똑같잖아. 똑같아. 바뀌었지. 이런 자리에서 봤는데 그치? 이제 막 광고 막 튼단 말이야. 자, 그래서는 풍물성 궤도를 만들어갑니다. 풍물성이 딱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자. 자,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 쟤는 떨어지는 게 무슨 운동이라고 했어? 낙하하는 동안에만 이동하니까 떨어지는 게 자연학 운동이었잖아. 오케이? 자연학 운동의 바닥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면 h라는 값은 2분의 1 gt 제곱이야. 따라서 t라는 값은 루트 얼마가 돼? g분의 2h가 되었어요. 자, 두 번째. 자, 얘가 이동한 수평거리를 한번 살펴보자. 수평 도달거리를 얘기해 봅시다. 자, 수평 도달거리는 몇 번째 식을 써줄 수 있지? 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수평 도달거리는 자, 이 시간 동안 x방향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 주는데 얘는 v 제로라는 속력으로 그 시간 동안 가는 거지. 자, g분의 vh가 돼요. 높이가 두 개인 곳에서 던지면 수평거리는 몇 배 더 나가지? 루트 2배 나가지? 이분의 1등으로 얘기하는데 혹시 네 머리도 뇌 토끼가 나고 비슷한 거니? 내가 밤에다 걸어놓고 온 거 아니야? 어? 그렇겠네요. 자, 이거 번째 지면 도달 속도를 알아보자. 자, 지면 도달 속도 제일 잘하는 게 1번 자기소개. 수능이 면접 이제 많이 한 사람 다음 주부터 자기소개 안 부르는 거. 내용은 뭘까요? 아니다. 소소가 아직 안 된 친구들은 자소 좀 부탁하고 나머지 다 교과제 할 건데. 실제로 과거 선배들 중에 교과만 질문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지금 자소서하고 생기부만 신경 써서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다음 주에 이제 교과 질문하면 또 이제 내 눈이 되겠지. 그나저나 말씀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쯤부터 학교에 막 연락 오는데 다음 주에 학교 내려보내세요. 안 가면 떠나죠. 네? 연락 될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가방 대하는 게 그러면 자, 지면 도달 속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면 도달 속도는 Vx는 계속해서 뭐라고 해? V제로지. Vy, 자, Vy는 h만큼 나타나는데 걸리는 자,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속도가 되니까 이지 h가 되겠지. 맞아요? 그 역학계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잖아. 높이 h에서 자연학회 했잖아. 그 속력이 얼마야? y방향 속력. 너 보고 읽지 말고 목소리 기어드는 거 보니까 이해를 못해. 꼭 중요할 때 쓸 때 나와. 풀었어요.
아, 저 이거 알아요. 네 번째가 저 아니에요. 이게 네 번째니? 세 번째지. 순서는 어디였어요? 근데 네 번째라고 하면 그거는 뭐야? 지금 그쯤 아, 개발. 그러니까 직업이 10kg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그 책에서 본 겁니까? 본인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책에서 본 거래. 본 거야. 모르겠어요. 그랬다가 지가 그러는 거야. 아, 제가 잠시 외국대에 설명한다 봅니다. 그게 얼마예요? 15km 정도 돼요. 아, 씨. 대신 뭔지 알아? 오늘 승진이 하기로 했었는데 승진이가 안 왔거든요. 아니 뭐 그거 1시간 반 동안 친 건데 승진이 물어볼 게 별로 없어가지고 고민하면서 친 건데 자소서가 너무 꼬마해가지고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을 자소서에 써놔갖고 그렇게 별로 없었단 말이야. 자,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 오케이? 보통은 뭐 때문에 그래? 다음에서 아시는 경우가 교과 성적 때문에 B가 너무 많거나 C가 있거나 그러면은 교수가 안 좋아해서 아주 기타 과목 많이 나오니까 주요 과목들 B나 C 있으면 교수가 안 좋아하지. 역사가 주요 과목이에요. 주로 영어도 역사. 여기서 수능 필수잖아. 이가 나와? 그 역사가 2학 승진 2? 2에 2래요. 예, A, B, C, D. 2? 1, 2, 3, 2? B? 2면 최악이야. 2? 예, 그거래요. A, B, C, D 2면 최악. F가 있잖아. 있어야지. 이러면 안 돼. F는 아예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주요 과목, 수학, 과학, 영어, 사회, 국어 이런 과목들에 B 있는 것도 좀 불리하고. 근데 요번에 특히나 경쟁력이 딴 애보다 약간 높았잖아. B는 진짜 그냥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B가 나와? 2가 몇 점부터 좀 시험 안 보면 되지. 40점인가? 시험 두 개 다 안 보고 수행평가 나면 가능하겠네. 아닌가? 그런 거 하나? 50점. 그런 거 하지 말고. 선생님이 대학교 다니면서 C가 딱 두 개 있거든. C가 세 개 있는데 하나는 억울한 C. 4학년 때 받은 C가 있는데 4학년 때 받은 C는 이래서 받았어. 억울 C. 담당 교수가 이제 교양 과목 교수인데 일부러 제가 여기저기 이제 여러 가지 과목 들은 애 중에 4학년한테 가장 우호적인 교수의 과목을 수강시킨 거야. 많이 나다가 첫 시간에 그러는 거야. 4학년들은 수업에 참가 안 하셔도 학점 드리겠습니다 이래. 4학년들이 이제 보통 취업 준비나 진학 준비 때문에 바쁘잖아. 그러니까 오 땡큐. 근데 이제 그 과목에 선생님 후배가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착한 후배랑 지금 노대학교 교수하는 애인데 엄청 착해갖고 수업 끝나면은 지도는 복사해갖고 도서관을 갖고 와. 형 오늘 수업 여기까지 했어요. 고마워. 나중에 부탁해. 밥 한 번을 못 사구나.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매일 일주일에 2번씩 강의 노트 갖고 와서 지도부에 갖고 와서 주고 가. 그 다음에 형 언제 보고서 내야 된대요. 그래 알았어. 써갖고 네. 보고 이제 다 써가지고. 그리고 형 언제 시험 본대요. 알았어. 시험 보면 어디로 해요. 알았어. 시험까지 봤어. 이 교수가 그랬거든. 시험 안 봐도 학점 준다. 좋네요. 좀 저기 줬어. C를 줬어. 준다는 게 좋네 진짜 말 그대로. 주긴 줬더라고. 저는 준다는 게 F 안 준다는 얘기였어. 참. 이수는 이거 하나 생기면 좀 전체 학점 뚝 떨어지거든. 근데 뭐 어차피 4학년 2학기 거라 회사 입사하는데 지장 없는 성적이라 상관없는데 또 1학년 때 C. 이거 진짜 자존심의 C야. 왜 자존심의 C인지 아니?
국민윤리라는 과목이야. 국민이 국민윤리. 도덕과 같은 과목이야. 아 재밌어. 근데 독후감을 써보래. 한 달 전부터 숙제를 냈구나. 독후감 숙제. 책 제목이 엘빈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소유냐 삶이냐야. 그 책은 진짜 존경받을 만한 책인데 왜 존경받을 만하냐면 책이 얇아. 오 좋다. 120, 30쪽 정도 되는 책인데 선생님 기억에는 5쪽 넘어가면은 아침이야. 네? 5쪽 넘어갈 때쯤 되면 아침이야. 저녁에 읽었어요? 어? 잠들어. 글자가 작은 아니 1포인트예요. 5쪽 읽으면은 잠와. 뭐야? 이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고 일어나면 그 5쪽에 있는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처음부터 다시 무한동. 그럼 또 자. 그래갖고 그거는 최대 연이어 읽어도 10쪽을 못 넘겨가. 독후감 쓸 수 없잖아. 근데 선생님 친구들은 와 대박. 책도 안 산 새끼 태반이야. 내라는 날 아침에 아씨 그래 나 귀찮아 안 내. 그것도 원고지 써서 내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니. 옛날에 다 순서 컴퓨터 없을 때야. 컴퓨터 없어. PC가 없을 때, PC 퍼스널 컴퓨터가 없을 때. 선생님 그런 시절 사람이야 일어서가. 선생님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춘추는 연대에 나오는 신문이지. 연세춘추라고. 안 보는 게 좋을 듯. 근데 알것 같아. 근데 어떤 과 애들이 썼나 봐. 그랬더니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거야. 나 빼고 다 냈어. 난 심지어 시험도 되게 잘 봤어. 원하는 포인트를 다 써서 제출했어. 근데 C죠. 나 그 사람 되게 싫어해. 선생님 친구도 그 사람 되게 싫어해. 왜 싫어하는지 아니? 바로 그 학기 마지막 시험이었구나. 이게 마지막 과목 시험이야. 마지막 날 마지막 시험이야. 그 시험이.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끝나니까 한잔 해야지. 복도에서 있다가 야 나와. 야 누가 나와. 막 껄렁거리게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정확히 시간 강사지. 막 못하면 야 여기 누가 떠들었어. 야 빨리 와. 그리고 이 새끼 겁없이 먹는 거야. 막 오는 순간 싸다. 그 맞고 끝났어. 옛날 같으면 큰일 나지. 그때 또 한참 서슬퍼렇던 부사 정권에 데모가 엄청 심할 때야. 교수생을 때린다는 거 상상도 못하지. 자기 과 교수들은 워낙 친해서 때릴 수는 있는데 타과 교수가 다른 과 학생 건드리는 거 상상도 못할 텐데 옆에 과 교수도 선생님 이제 어릴 때부터 알던 교수가 있어. 어릴 때 학교 다닐 이제 대학교 이제 저학년 때 대학원생 했던 선배들이 교수가 된 사람들이거든. 박사학위 있다가 그 사람들은 그냥 교수여도 형이야. 형. 되게 싫어하지만 형이. 근데 모르면 형소리 못해. 교수님하고 아니면 형 이러는데 쌍꺼풀을 맞았어. 그 사람이 나를 C를 줬어. 대신에 D 맞을 거 B 맞은 적이 있다. D인데 B로 간 적이 있어. 어떻게 됐는지 아니? 체육. 체육을 선생님이 농구를 선택했는데 종목이 이제 별로 없을 때야. 농구 선택했는데 농구가 항상 비어 터졌거든. 수업하는 애들, 쉬는 시간에 와갖고 공강 시간에 하는 애들, 그 다음에 동아리 와갖고 하는 애들, 막 바글바글거려. 그러니까 정신없잖아. 귀찮잖아. 그래갖고 가장 조용한 데가 핸드볼장이야. 핸드볼장 가서 핸드볼을 한단 말이야. 거기 또 여학생들이 되게 많았지. 대학원생이 무지 친해. 왜 친한지 알아? 그 전학기에는 테니스를 했거든. 테니스를 했는데 테니스 라켓 갖고 다니기 귀찮잖아. 근데 테니스를 해갖고 A학점을 맞긴 했어.
A학점을 맞으면 테니스 선택을 못해 다음 학기에. 테니스는 그래. 테니스만 그랬어. 엄마다. 그래갖고 아무튼 나한테 갈고 다니기 싫어가지고 핸드볼장 가고 핸드볼 하는데 거기 여학생이 많더라고. 근데 핸드볼 소질이 있었나 봐. 그래갖고 잘했어. 그랬더니 대학원생이 되게 좋아서 야 일로 와봐. 네가 앞으로 조교해. 그래갖고 슛 동작 다 시범 보여주고 여자애들 가르쳐주고 한 학기 동안. 시험은 테니스 가서 시험 보고 그렇게 해갖고 A를 받았는데 2학기 때 농구야. 농구 핸드볼 안 하고 농구를 선택했어. 핸드볼은 쉽잖아. 농구를 했는데 농구에 문제가 생긴 거야. 핸드볼하고 무게감이 다르지. 스텝수가 다르지. 자유투 5번 하고 그 다음에 아니야 드라이빙 슛. 드라이빙 레이업인데 레이업이라고 하긴 그렇지 않니? 한국 사람들 키가 짤막해갖고 레이업이 아니고 그냥 던지는 거지. 레이업은 아니야. 레이업은 살짝 골대 뭐니? 링 옆에다 살짝 놓는 게 레이업인데 농구 선수 빼놓고 레이업 된 사람 없을 거야. 야 드라이빙 쓰루지. 맞네. 근데 대박이 이게 스텝이 안 맞는 거야. 왜요? 핸드볼은 4스텝이고 농구는 3스텝이야. 그래서 가갖고 연습하는데 안 맞아. 근데 결국에는 3개밖에 못 넣었어. 핸드볼 하기 전에는 보통 4개 아니면 5개였거든 다. 근데 핸드볼을 하면서 이게 공이 섞여버리니까 안 돼. 애들이 너무나 많이 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야 이건 기 나오겠다 딱딱하다. 시험에 엄청나게 매진을 했지. 엄청나게 매진했는데 다행히 그때 가을에 전국체전이 있었어. 그래갖고 전국체전 시도 대표로 나갔거든. 원래 운동선수. 시도 대표 선수로 나가갖고 대표 선수들은 명단이 체육관에 올라가거든. 올라가갖고 대표 선수 해갖고 그게 뭐야 해갖고 좀 올려줬어. 대표 선수 프레미어. 야 시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에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두 번째 포물선. 가장 기본적인 원래 형태를 갖는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요. 자, 빠르게 가고 다음 시간에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V0라는 속력으로 세타라는 속력으로 출발을 했어요. 자,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자, 이때 공중을 올라갈 때 이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어떤 힘을 받지? mg라는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나눠보기로 한 거예요. 지면에 나가는 방향을 무슨 방향? x 방향. 그거의 수직한 방향을 y 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v0를 분해해서 설명할 수 있지. v0는 x 방향으로 v0 코사인 세타예요. 자, 그리고 얘는 y 방향으로 v0 사인 세타라는 속력을 갖고 나타나게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최고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생길까? 최고점에서는 멈췄다가 내려오는데 y 방향의 속도만 멈추고 x 방향은 계속 가게 돼. vy가 0입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 내려와서는 y가 또 뭐가 돼? 0이 됐다라고 얘기해. 자, 이 운동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보자. x 방향, y 방향이라고 할 때 x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이 뭐가 돼? 0이야. 따라서 ax는 뭐가 돼? 0이 되고 v0x가 항상 vx와 같은 v0 코사인 세타를 하는 등속으로 운동을 하게 돼요. 자, y 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y 방향은 최초의 우로 올라가는 방향 플러스 반대를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y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마이너스 mg가 되고 얘가 ma y가 되고 따라서 ay는 마이너스
갖고 자 나타나는 연식 상방 운동을 하더라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첫 번째 자 운동의 식을 한번 보자. 자 운동의 식을 보는데 x방향 운동에 대해서 vx는 v0 코사인 세타 등속도 운동하는 x는 v0 코사인 세타 t가 되고 또 y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y방향은 vy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y라는 값은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마이너스 2g y라는 값은 vy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값을 갖게 돼서 운동의 식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자 이때 자 t 초의 속도를 이야기해 보면 t 초의 속도는 vx는 항상 v0 코사인 세타 vy라는 속도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 t라고 쓸 수가 있었지. 얘도 벡터 형태로 표현해주면 v라는 녀석은 v0 코사인 세타 i 햇 더하기 v0 사인 세타 j 햇 마이너스 gt j 햇이라고 써서 이 값이 바로 총 속도가 돼버리는 거지. 얘는 v0 벡터 플러스 gt라고 쓰는데 이런 g라는 녀석이 뭐가 돼? 마이너스 g라고 써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j-방향을 나타내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x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한번 볼게. 이 위치에서의 속도가 지금 이쪽 방향에 v라는 속도를 갖고 있거든. 이게 x, vx고 이게 y, vy가 돼버리는데 이 값을 phi라고 얘기한다면 탄젠트 phi는 뭐가 돼버려? 탄젠트 phi는 v0 코사인 세타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되는데 최고점에서는 이게 0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자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0이 된다라고 얘기해. 자 한편 세 번째 t초의 위치를 보자. 자 t초에 갖게 되는 위치를 살펴보는데 t초의 위치는 어떻게? x는 v0 코사인 세타 t y라는 값은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어. 얘는 자 x, y라고 나타내 줄 수 있다. 자 얘도 운동 궤도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취방정식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 자취방정식은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 t라는 값은 v0 코사인 세타 x야. 그 y라는 녀석은 뭐가 돼? v0 사인 세타 곱하기 v0 코사인 세타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g 곱하기 v0 코사인 세타분의 x의 제곱이라고 해. 정연아?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x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 v0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g 곱하기 x 제곱이라고 쓰게 되지. 이거를 자 궤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많이 쓰여. 많이 쓰니까 아예 그냥 통으로 외워두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모르면 t를 계산해갖고 y식에다 대입해주면 상관은 없어. 급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최고점 특징. 자, 그 다음에 지면 특징을 이용해서 자 최대 수평 도달 거리를 다음 시간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몰라도 예제 문제들은 슬슬 풀어보세요. 학교 내신보다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요. 여기. 자, 질문 있는 사람. 근데요, 네. 물리 집에서 공부할 때 어느 정도? 하던 거나 한 거나 좀 복습 좀 하지. 아니 이게 너무 일단 너?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제가 기초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님이 기초 배우는 거야 이거. 근데 맨 처음부터 한 게 기초야. 그럼 너 중학교 과학부터 볼래? 이거 나갈 때마다 연습문제 줬잖아. 연습문제 좀 내용 확인해 봐봐. 저 아이 이름 지우가 세트인 거예요. 뭐라고? 그 저거 V0 사인 알파 아이 위에 있는 지우가 햇 단일 벡터. 햇 아, 햇 모자.